지난 이야기. 광해는 선조의 서자이자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선조는 광해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싫어했습니다. 사랑하던 공빈이 광해 때문에 죽었다 생각했고 인빈에게 마음이 기운 뒤로는 아예 관심 밖이었는데요. 하지만 선조에겐 적자가 없었기에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보여준 광해는 세자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조의 반대로 인해 앞길이 막힌 광해. 그런데 그때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광해에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선조는 광해를 세자로 책봉한 뒤 명나라로 도망치려 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요. 하지만 광해는 조선에 남아 진지를 누비며 무너진 조정을 바로 세웠는데요. 그러자 흩어진 민심이 광해에게로 모아지고 그는 국난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이 되었죠. 질투의 화신. 그런데 이처럼 광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위기의식을 느낀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광해의 아버지이자 이 나라의 진짜 군주 선조였습니다. 명나라한테도 까였고 이미 마음을 바꿔서 조선에 남기로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광해한테 왕위를 넘겨줘야 할 것 같단 말이죠. 선조는 질투의 화신입니다.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지가 갖고 싶은 건 죽어도 남 못 주는 성격인데다 뺏길 것 같으면 아들이고 나발이고 극도로 경멸하는 인간이에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게다가 선조는 나라의 안위보다 제 한 목숨이 더 중요한 쫌생이 중에 쫌생이입니다. 그런 선조에게 눈엣 가시 같은 인물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 의병, 광해와 같이 자기랑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자들이었죠. 이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선조는 이들에게 질투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이몽학의 난을 계기로 이게 폭발해버리고 마는데요. 먼저 선조는 의병을 견제합니다. 이몽학의 난까지 터진 마당에 의병을 그대로 뒀다 먼 일 날 줄 알고요. 그래서 선조는 의병을 자꾸 견제하면서 관군으로 흡수하려 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순신도 백의종군 시켜버렸죠. 일각에서는 선조의 이러한 행동을 인간적인 면모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상사는 진짜 드물어요. 따라서 선조의 행동은 선이나 악이 아니라 여느 인간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럼 광해는요? 아들인데요? 세자인데요? 선조가 광해한테 하는 것 보면 이건 그냥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거의 무슨 경멸하는 것 같다니까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조가 광해를 죽이려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다른 건 다 커버쳐도 아들이자 세자인 광해한테 한 행동은 커버 칠래야 칠 수가 없죠. 저는 광해가 암군이 된 이유 중 8알은 선조 탓이라 봅니다. 이 얘기는 차차 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요. 다시 임진왜란 당시로 돌아오자면 선조는 광해의 입지도 축소시킬 겸 자신의 왕권도 회복할 겸 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선의파동인데요. 조선에서 선의파동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왕이 제 입으로 넘겨주겠다고 해도 신하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왕이 정말로 넘겨줄 생각이었으면 진짜로 넘겨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괜히 긍정했다가는 심하면 반역 행위로까지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종 때 봐요. 필요할 때는 자꾸 선의파동 일으켜서 왕권 강화하고 또 처남들은 이때 적극적으로 안 말렸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했으면서 결국 세종 때는 진짜로 넘겨주고 싶으니까 세자 책봉한 지 한 달 만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니까 왕 입장에서 선의파동은 무조건 먹히는 치트키나 다름없는 겁니다. 선조는 선조 25년 10월부터 31년 9월까지 무려 19번이나 선의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신하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대궐 아래 엎드려 명을 거둬달라고 청했는데요. 근데 선조 때 신하들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 이유는 단지 선조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신하들 입장에서도 선조가 왕위에 남아있는 게 나았어요.
전쟁이 끝나면 대부분의 공은 전면에 나서 싸운 장수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조정에서 무관들의 파워가 세질 거고 문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임진왜란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공적이 문관에게 돌아갔죠. 왜냐면 문관과 선조가 한패였거든요. 전쟁 났을 때 선조만 도망쳤나요? 문관도 죄다 도망쳤죠. 오죽하면 왕의 호종행렬이 100명 남짓밖에 안 남았겠습니까? 전쟁 전에는 지들끼리 호의호식 다 헤쳐먹었던 양반들이 전쟁 나니까 제 한 목숨 살자고 죄다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원래 전쟁이 끝나버렸네. 나라를 지켜버렸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지들끼리 헤쳐먹어야겠죠. 근데 이미 위신이고 나발이고 다 떨어진 마당에 지금 공신처까지 팔아제껴서 신분질서까지 무너졌는데 무슨 낯짝으로 그걸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선조가 쫓겨나고 광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해는 직접 전장을 누비며 군무를 살폈던 사람인데요. 무관 위주로 공적이 주어졌겠죠. 전쟁에 책임을 지고 왕도 물러나는 판국에 대신들이 무슨 수로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조정에도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겁니다. 그러니 구신들이 자기 권세를 지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조의 위신을 회복시켜주는 것. 선조는 전쟁 났을 땐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 다시 돌아와 권력을 독차지하려 했던 사대부의 대표였던 겁니다. 선조와 사대부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어요. 선조가 선입파동을 일으킬 때마다 관료들은 죽어라 반대했죠. 덕분에 왕권을 회복한 선조는 공신을 책봉할 때 장수나 의병은 별로 한계 없다고 깎아내리면서 공신 목록을 온통 선비들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처럼 지배층이 그대로 복귀를 했으니 조선은 그 난리를 겪고도 결국 전쟁전으로 롤백해버리고 만 거죠. 가시방석. 광해를 향한 선조의 질투는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명나라가 광해의 세자 책봉을 거절한 건데요. 아니, 여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세자 책봉은 조선이 알아서 정해서 보고하면 명나라는 형식적으로 승인만 해주는 게 관례였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심지어 임진왜란 때는 자기들이 먼저 광해를 왕으로 세우려고 제안까지 했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는 명나라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황제는 만력제였습니다. 근데 명나라 황후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반면 후궁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죠. 장자 세습의 원칙에 따라 적자가 없을 경우 후궁의 자식들 중에서 장자를 후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력제가 첫째 아들을 낳은 후궁보다 셋째 아들을 낳은 후궁을 훨씬 더 총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신과 황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신들은 장자를 후계로 세우라 청했지만 만력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0년이나 후계자 책봉을 미뤄요. 조정에는 만력제가 셋째를 황태자로 책봉하기로 약속했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는데요. 조선의 상황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죠. 적자가 없고 장자는 탈락인 상황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명나라가 조선이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는 걸 승인해준다면 만력제에게 셋째 황자를 황태자로 책봉할 좋은 명분을 내준 게 됩니다. 따라서 명나라 신하들은 이런 명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광해의 세자 책봉을 거절했던 건데요. 덕분에 선조는 광해를 핍박할 아주 좋은 명분을 얻게 됩니다. 아예 세자 취급도 안 해줘요. 한 번은 세자가 문안 인사를 오자 명예 승인도 받지 못한 녀석이 무슨 세자란 말이냐 라며 문전박대를 해버리죠. 이러한 선조의 모습은 질투를 넘어 경멸의 지경까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고난과 핍박의 시절을 이어가던 광해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